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일부 수익 실현, 왜 팔았을까? 그리고 다음 목표가는 이런 제목으로 SK 가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SK 가스는 우리한테 그렇게 생소한 회사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 가스차 같은 경우 이제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E1이랑 SK 에너지가 많이 이제 가스 충전소가 있으니까 SK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주유하는 데도 있지만 가스 충전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생소한 회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또 쉬운 회사도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이게 SK 그룹에 있는 회사고 LPG 전문 기업이라 거의 LPG를 수입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게 주 목적인 회사예요. SK 가스는. 그래서 LPG를 이제 사와서 수입해와서 이제 파는 회사인데 이제 LPG랑 좀 경쟁되는 게 이제 LNG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둘 다 하여튼 가스다. 가스 연료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연료로 쓸 때 불을 피운다든가 이런 연료를 쓸 때 이제 석유를 쓰기도 하고 석탄을 쓰기도 하고 이런 천연 가스를 쓰기도 하는데 그때 그 가스에 해당되는 게 LPG랑 LNG죠. 근데 이제 LPG랑 LNG랑 차이가 뭐냐면요. LNG는 그냥 말 그대로 천연가스예요. 원래부터 가스였던 거를 액체시켜서 이 L이 리퀴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액체 가스라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리고 LPG는 이 프로판, 부탄 이런 게 주 원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가스를 액화시킨 거라고 해요. 그래서 LNG는 천연가스 원래부터 가스였던 거를 액체화 시킨 거고 LPG는 석유에서 나오는 가스다. 그래서 이건 원료가 석유고 이거는 원래 천연가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가스 연료인데 이제 LPG는 석유에서 추출하고 LNG는 천연가스 원래부터 가스였던 원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LPG가 더 많이 팔리냐, LNG가 더 많이 팔리냐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SK 가스는 요 LPG만 거의 수입 및 저장 판매하는 회사다. 2021년 올해 반기 기준 총 매출액은 한 2.9조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을 LPG 가스 사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분기 보고서에 거의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분기 보고서에 좀 뽑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이 1.2조 원으로 약 43%고 해외 수출은 1.6조 원으로 57%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SK 가스라고 하면 우리나라 해외에서 가스 사와서 그 가스 충전소에 이제 납품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한다. 그래서 요게 참 변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LPG를 많이 쓰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LPG를 적게 쓰는 것 같다. 요것만으로 SK 가스의 매출이 늘 것 같다, 줄 것 같다 판단하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그만큼 해외 수출도 많이 하니까. SK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LPG라는 것 자체가 석유에서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이제 정제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사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에서 수입해 온다고 그래요. 그것만으로는 LPG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에서 많이 LPG를 사오는데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쓰지만 이제 동아시아나 아니 아시아나 이런데 다른 나라에도 많이 수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SK 가스는 이제 국내 매출도 있지만 해외 매출이 더 크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외 매출도 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LPG를 많이 쓴다 적게 쓴다만으로 또 이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을 예상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올해 반기말 기준 국내 LPG 수요를 보니까 이건 국내를 본 겁니다. 또 국내만 보더라도 이 수송용이 의외로 50%가 안 되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론 24.3%도 적은 건 아니지만 이 수송용이 흔히 말하면 이제 LPG 택시라든가 LPG 차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수송용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SK 가스가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이유가 중간에 보면 택시가 이제 전기차 택시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택시도 많이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LPG 택시 많이 이용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서. 그리고 요즘에 LPG 차를 많이 안 사는 추세잖아요. 옛날에 LPG 차가 가성비 좋고 해서 막 많이 산다고 했는데, 그냥 오히려 휘발유차 많이 사기도 하고, LPG 차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성비 따졌지만 요즘에는 또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그냥 휘발유차를 사거나 아니면 아예 전기차를 사거나 수소차를 사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LPG가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제 단순히 그것만으로 SK 가스의 전망이 어둡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수송용은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 비중이 지금도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전체 국내 수요에서 24.3%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 24.4%인데 사실 국내 매출은 SK가스의 절반이 안 된다. 그리고 가정 상업용은 말 그대로 아직도 이제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LPG 가스를 쓰는 데가 있겠죠. 뭐 도시가스 쓰는 데도 있지만 도시가스를 아직 체결하지 못한 데는 도시가스는 LNG를 쓰잖아요. 근데 도시가스를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LPG 쓰니까. 그리고 석유화학용이 오히려 제일 커요. 45.3%. 이 석유화학용은 뭐냐면 이 LPG 원료를 통해서도 뭐 프로탄이나 부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프로필렌 같은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화학 제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SK 가스가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지 관계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SK 어드밴스드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게 지분을 45%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SK 가스가 SK 어드밴스드의 지분을 45%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프로필렌 제조 설비를 2016년 4월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SK 어드밴스드라는 회사가 이제 LPG를 이제 받아서 이런 프로필렌이나 이런 석유 화학 그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LPG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LPG를 수입해서 파는 거는 마진이 한 2, 3%였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는 꽤 마진율이 좋다고 그래요. 한 10% 정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2016년부터 그런 상업 가동을 시작해서 자회사를 통한 또 투자 회사를 통한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SK 가스가 계속 LPG만 수입해서 파는 일만 한 건 아니다. 요거를 수입해서 저장하는 뭐 저장 탱크도 늘려왔겠지만 이렇게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이제 석유 화학용으로 만드는 새롭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런 공장을 설립해서 부가 수익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산업용 및 기타는 이제 회사에서도 연료로 LPG를 많이 쓰겠죠. 뭐 산업용이라는 게 전 쉽게 이해가 잘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회사나 가정에서 그냥 난방용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산업용으로 뭐 발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열병합 발전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또 LPG를 쓰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용도 꽤 비중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 수요가 분산돼 있어서 단순히 가스 택시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SK 가스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17일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17만 1,000원으로 금요일 날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날 종가를 17만 1,000원 정도로 형성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1조 5,783억 원 정도다. 그리고 올해 말 예상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PER이 한 4.91 정도 되고 PER은 뭐 주가가 순익 대비 얼마나 높으냐 요걸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년 순익에 한 5배가 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10 이하면 굉장히 저평가라고도 하는데 보통 한 5년도 안 돼서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는 좀 저평가에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막 급격히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좀 낮은 회사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PBR도 0.72 정도 돼서 그래서 PBR은 이제 주가가 재산 대비 얼마나 높으냐. PBR이 1이면 딱 재산 정도 주가고 PBR이 1이 안 된다는 건 회사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주가가 더 싸다라는 거니까 1도 안 되는 0.72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OE는 12.18 정도 되는데요. 올해 순이익이 꽤 좋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반기 순이익이 꽤 좋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간다면 올해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이 12.18 정도 된다는 건데 자기자본 이익률 이 ROE는 이제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느냐 한 12% 수익을 낸다. 이게 한 은행 이자보다는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ROE가 10이 좀 넘어가는 꽤 좋은 수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꽤 좋은데 과거에도 ROE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한 9 정도 됐었던 거고 현재 그래서 자기 자본이 2조 3,321억, 2조 321억이라 시가총액보다도 자기 자본이 높아서 하여튼 회사 주가보다도 재산이 더 많은 회사다. 다음 예약 매도가는 제가 이제 요 20만 6,500원이다. 지금 17만 1,000원인데 20만 6,500원이 되면 또 팔겠다. 최근에 좀 많이 팔았어요. 9월 13일이랑 15일 날 16만 2,000원과 15만 7,500원에 팔았는데 급등하기 전날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꽤 수익을 못 보고 파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원래 목표가는 이제 그 18만 8,500원이었는데 이미 판 게 있어서 이미 꽤 팔았기 때문에 아까워서 이제 목표가를 좀 높여서 20만 6,500원 남은 거는 좀 일부 20만 6,500원까지는 기다렸다 팔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SK가스는 처음 알아본 건 2014년도인데요. 2014년도 4월 18일 날 처음에 이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2014년도에 월봉 차트로 보면 한 요 정도쯤 막 올랐을 때 요때쯤에 SK가스가 막 주가가 많이 오르네. 근데 회사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하고서 9만 원대 제가 처음 매수를 한 거죠. 근데 그 9만 원 3,600원에 이렇게 샀는데 2014년도에 9만 3,600원에 이렇게 사서 그 해에 한 14만 원 거의 14만 6천 원까지도 오릅니다. 근데 이때 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때 못 팔았어요. 좀 이렇게 계속 더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지 못 팔고서 쭉 하락하는 걸 그냥 지켜만 봤던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죠. 2014년도에. 그때 아마 예약 매도를 제가 좀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일부 팔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엔 예약 매도라는 걸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많이 안 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4년도에는 요때 9만 원에 사고도 이 15만 원까지 거의 15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일부 팔지 못했던 그러면서 하락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워낙 주가가 싸고 회사는 계속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2016년도에 6만 9천 원 이렇게 또 저렴할 때 또 한 조금 사고 6만 9천 원대 2016년 이렇게 싸져서 쭉 떨어지니까 좀 샀다가 계속 삽니다. 또 오르는데 또 계속 사요. 2016년, 18년 이렇게 2년 사이로 또 8만 4천 원에도 사고 9만 5천 원에도 또 사고 계속 삽니다. 18년, 17년, 16년, 18년 이렇게 계속 사요. 계속 사는데 9만 원. 이때도 근데 11만 원, 13만 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일부 좀 팔았으면 또 좋았을 텐데 못 팔고 또 사요. 계속 사기만 해요. 그때 뭘 이렇게 기다렸는지 계속 사기만 했는데 그렇게 계속 사기만 하다가 이제 요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좀 팔아요. 2019년도에. 요때는 이제 개인 사정으로 소량 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사할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투자를 좀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사를 해야 돼서 어쨌든 이때 좀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주식을 팔 때라 뭐 이게 SK가스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판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식을 좀 팔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냥 팝니다. 근데 이때 뭐 좀 소량씩 다 판 게 너무 아까워서 다시 삽니다. 2020년에. 요 판 거보다 더 많이 사요. 판 수량보다. 왜냐면 SK가스 돈도 잘 벌고 워낙 저평가돼 있는데 이렇게 팔긴 아깝다 그래서 다시 사요. 2020년 7월 30일 정도. 요때쯤이네요. 2020년 7월 달에 요때쯤에 또 한 8만 7천 원 정도에 또 삽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막 확 떨어졌을 때 4만 8천 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요렇게 떨어졌을 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8만 원대 또 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균 매수가가 2014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약 6년간의 매수의 평균가가 한 86,163원이 됩니다. 그래서 86,000원대 산 이제 매수 평균가를 기록했는데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18만 8,500원으로 세워뒀는데 그 9월 13일 날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 9월 13일 날 일부 좀 합니다.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보고 그냥 판단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셔라 뭐 이런 말씀인 거니까 매도를 뭐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이번 거는. 이날 9월 13일 왜 파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하루에 20% 이상 올라가면 하락하는 경우가 또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날은 뭐 사실 거래량이 엄청 많긴 했지만 막 20%쭉 올랐다가 종가 때 끝난 게 아니라 쭉 올랐다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20% 올랐다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 전날에 비해서 막 그 전날 종가가 뭐 15만 2,500원이었는데 이날 막 18만 4천원까지도 18만 4천원까지도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20%까지도 올랐다가 뚝 떨어졌는데 이날 20% 올랐을 때 아침에 봐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팔고 그냥 딱 장을 봤는데 16만 2천원이길래 그냥 팔았죠. 오늘 20% 이상 20% 이상 올랐었네 하면서 근데 뭐 아무래도 20% 이상 올라서 막 쭉 올라서 장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많이 팔진 않고 기존 갖고 있던 거에 3.6% 정도 조금만 팝니다. 조금만 16만 2천 원에 팔아요. 근데 다음날 조금 다시 오르다가 또 떨어져서 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
9월 15일 날 다른 주식을 막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다른 주식인데 그 주식을 꼭 사야겠어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갖고 있던 거에 23%를 꽤 많은 양을 팝니다. 이날. 내가 왜 이날 팔았지? 다음날 급등하는데 야 이거 뭡니까? 참 요날 팔아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이날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 팔아요. 근데 이게 과연 뭘 샀느냐? 이 뭘 살려고 이렇게 팔았냐?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급등하기 전날 이날 팔아요. 그 이날 기존 보유하는 거에 23%를 뭐 그래도 손해를 본 건 아니죠. 83% 수익을 내고 팔았지만 어찌됐든 급등하기 전날 눈물에 매도를 합니다. 뭐 몰랐으니까 뭐 급등할 줄 알았으면 안 팔았겠죠. 딴 거 아니면 또 하루 늦춰서 팔았겠지만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요걸 없다고 치고 생각하고 하여튼 요날 팔아서 그냥 이미 판 게 꽤 되기 때문에 한 26% 정도 갖고 있던 거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는 18만 8,500원 정도였는데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팔았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좀 높여서 20만 6,500원을 잡고 굳이 20만 6,500원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0만 6,500원 되면 팔겠지만 뭐 굳이 안 되면 굳이 안 팔고 기다리고 있어 보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SK가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SK가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SK가스는 어렵습니다. 판단도 어렵고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제유가랑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LPG 원가도 올라가고 또 LPG 판매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근데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면 회사의 수익성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건값이 계속 오르거나 하면 그 사와서 물론 비싸게 사오더라도 비싸게 팔게 되니까 LPG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와서 비싸게 팔게 되면 계속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사왔던 싸게 사왔던 가격을 또 오른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LPG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실적이 좋아지지만 물론 그렇다고 뭐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계속 LPG 가격이 오르면 LNG나 뭐 다른 것들로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고 LPG를 사람들이 더 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LNG 가격도 오르고 뭐 석유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면 LPG 가격이 오르는 게 좋겠지만 LPG 가격만 오른다면 또 오히려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국제 유가랑 그 LPG 사용량에 의해서 실적이 좌우되는데 이 국제 유가가 뭐 예측하기가 물론 뭐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겠지만 이 일반인이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K가스의 미래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근데 뭐 LPG 사용량에 대한 거는 이제 회사에서는 꾸준히 소폭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수송용은 줄고 있지만 그 석유화학용이나 가정상업용, 산업용 이런 것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늘 거다. 특히 가정상업용은 몰라더라도 산업용이나 석유화학용은 꾸준히 늘 거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측이 어렵다. 일반인이 알기 너무 어렵다. 근데 최근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LPG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LNG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LNG 가격이 계속 오르면 LPG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더라도 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 제품이 계속 오르면 아무래도 그 LPG한테는 뭐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요거 친환경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요거는 이제 그 조선일보 9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석탄 줄이자 가스값 3배 솟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국제 천연가스 값이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석탄이 이제 탄소 그 줄이기 뭐 그리고 이산화탄소 줄이기 뭐 이런 게 지금 ESG라고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목소리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쓰지 말자 이런 막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석탄을 줄이자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그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되는데 풍력 발전량이 또 급감하면서 바람이 안 불면 또 풍력 발전은 전기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만 믿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석탄은 못 되고 풍력은 또 믿지 못하겠고 뭐 이러니까 천연가스를 사다가 천연가스가 그나마 이제 환경 오염이 덜하다 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사서 이렇게 막 그 발전에 쓰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막 한 달새 70% 급등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천연가스 탄소는 나오기 때문에 가스전 발굴을 막 반대하는 그런 환경단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전은 발굴을 못하고 가스 LNG를 찾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LNG 가격이 비싸졌다. 그러면서
뭐 LNG 가격이 뭐 계속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기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LNG 가격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건 LPG 사업을 하는 SK 가스에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변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자회사인 울산 GPS라는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게 당진 에코파가 옛날 회사 이름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LNG나 LPG 원래 석탄 발전을 하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LNG나 LPG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다. 그래서 LNG나 LPG를 원료로 해서 그 화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우리 태양광 뭐 해서 전기 뭐 한전에 팔듯이 이렇게 화력 발전을 통해서 그 전력을 팔아서 이제 2024년이죠. 3년 후에 상업 가동할 예정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수익성이 얼마 될지는 저는 아직 분석을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전기 그 당시 또 전기요금 시세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테고 LPG나 LNG 가격 사오는 가격이 얼마나 싸냐에 따라서도 수익성이 달라지겠죠. 하여튼 이제 계속 같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사한 사업으로 새롭게 그 매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부분이죠. 수익만 난다면. 그래서 이제 SK가스가 전에도 말했듯이 그 LPG만 수입해서 파는 것만 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요 SK 어드밴스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LPG에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 산업을 새롭게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리피셔의 성장주 투자처럼 기존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새로운 매출처나 새로운 수익이 확보된다면 또 그만큼 성장하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 요게 얼마나 잘 성공하는지 또 이걸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물론 이걸로 돈을 잘 벌면서 성장하는 회사가 되려면 성장주가 되려면 기존 LPG 사업도 유지가 돼야겠죠. LPG 사업이 유지가 되면서 발전 사업도 돈을 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니까 또 얼마나 회사가 또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그럼 목표가는 아까 왜 20만 6,500원으로 정했냐? 그리고 기존 목표가는 왜 18만 8,500원이었냐? 사실 이 회사를 분석하는 게 정말 어렵고 회사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실적을 예측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가치 투자자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해 나갈지, 실적이 얼마나 유지될지 사실 그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회사를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인 저는 이제 ROE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ROE를 가지고 물론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은 해보지만 ROE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 5년, 7년, 10년 평균 ROE를 계산해 보면 9.78, 9.5, 9.48 이 정도 될 정도로 그 ROE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9.5 정도는 유지해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ROE를 한 9.5 정도로 예측해 본다. 그래서 그러면 ROE가 9.5라는 건 자기 자본 이익률이 9.5라는 거니까 1년에 9.5만큼 이익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본을 늘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억이라면 9.5억을 벌어서 또 자기 자본이 늘어나고 또 그거에 9.5%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ROE 9.5를 유지하면서 성장한다면 자기 자본이 4조 2229억이 될 거다. 올해 자기 자본이 이제 그 2조 321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한 4조 정도로 10년 후엔 2배가 늘 거다라는 얘기죠. 매년 9.5%씩 돈을 번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 10년간을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애용하는 재무지표를 잘 정리하는 i투자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제 2010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2010년 자기 자본이 6,700억이었어요. 2010년도에 자기 자본이 6,700억이었는데 그 2020년 딱 10년 후에 자기 자본이 1조 8,900억, 그러니까 1조 9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6,700억에서 1조 8천억 정도로 거의 자기 자본이 3배 이상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요거는 뭐 중간에 유상증자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본을 추가로 확충했을 수도 있지만 과거 10년간에는 어쨌든 그 3배 정도 자기 자본을 늘렸는데 ROE를 9.5%로 계속 회사가 성장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4조 2200억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순이익은 한 4천억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럼 주당 순이익은 한 43,000원 정도. 그럼 예상되는 주가는 한 41만 2,900원. 그러니까 41만 3천원 정도 주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ROE가 9.5일 때 10년 후에 이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18만 8,500원에 사면 그 10년 후에 41만 3천원 정도 주가가 된다면 연 복리 수익률이 10%다. 저 같은 경우 복리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는 가격에 사서 10%일 때 1차로 파는 게 목표가니까 18만 8,500원 정도 되면 복리 수익률이 10% 되니까 요걸 목표가로 세웠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급등해서 좀 일부 좀 팔았고 그리고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냥 팔았다. 근데 잘 판지는 모르겠다. 뭐 하여튼 요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이미 팔았기 때문에 조금 목표가를 높여서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20만 6,500원인데 그거는 이제 10년 후에 41만 3천원이 된다면 복리 수익률이 9% 정도 되는 가격이라 뭐 그 20만 6,500원까지 되면 좀 팔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팔지 않아도 10년 후에 뭐 41만 2천원 이렇게 된다면 뭐 앞으로 복리 수익률을 꽤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기다려 보겠다 뭐 이런 거고 이 정도로 주가가 오르면 일부 팔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요 SK가스는 이제 기다리는데 그렇게 크게 그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옵니다. 배당금이. 그래서 전년도 배당금이 약 4,000원이었는데 똑같이 올해 배당을 4,000원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올해 주가 기준이 17만 1,000원일 때 한 2.5% 배당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는 좀 높은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올해는 수익이 좋기 때문에 배당금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이상 주면 주가는 배당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 시가 기준으로는 2.51%지만 제가 매수한 가격인 86,163원. 요게 제 매수 평균가니까 제가 매수한 가격 기준으로 배당률은 그 4,000원 지급한다고 하면 4.64%인데 4,000원 이상 배당한다면 그 배당 수익률은 더 높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쌀 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래서. 그래서 저렴할 때 주식을 사놔야 그 상승하는 폭을 그 기다릴 수도 있고 이 배당 수익률도 회사가 성장하면서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물론 저는 이렇게 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48,000원일 때 사진 못했지만 한 8만원대 샀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다려 볼 수 있고 배당 수익률도 좋을 수 있다. 근데 어찌됐든 한 20% 넘게 급등하기 전날 팔았다. 속이 쓰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도대체 왜 팔았느냐? 무언 주식을 살려고 그렇게 팔았냐?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한번 그냥 SK가스가 어떤 회사다라는 걸 한번 보시는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주가는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배당 포함인데 배동 포함 이게 뭐야 이거. 일단 배당 포함이라는 거고 그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좀 바로 잡아 주시고요. 혹시라도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셔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안타깝게 급등하기 전날 이렇게 참 잘못 판 이 주식을 팔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주식을 샀는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그걸 산 게 잘한 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